반갑습니다. 하루한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오늘은 10강 헬레니즘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고 우리 같이 쓰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중해 세계 고대 그리스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이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도시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의 그 평민주의 성장, 평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그리고 이름들도 다 어렵기는 하지만 천천히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르타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차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성립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우리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땅이 있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이렇게 생긴 데가 발칸 반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발칸 반도에 있었던 요 그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요 지역이 우리는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할 지역은 그리스 북부에 있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줄 빼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우리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는데 우리 앞 시간에서 요 마케도니아 이름 봤었다, 그죠? 자, 앞 시간 종이 잠시 꺼내 봤는데요. 여기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여기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의 이런 전쟁, 그래서 그리스가 쇠퇴되고 마케도니아에 정복됐다라는 필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방금 봤던 여기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요 지역인데요. 자, 이 마케도니아에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 그죠? 그 왕 이름이 바로, 자, 옆에다가 그냥 쓰면서 하겠습니다. 그 왕이, 자, 알렉산드로스다. 이렇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이집트의 여기도 지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쪽으로 이 알렉산드로스가 로스의 동쪽 방향으로 원정을 갔다. 동방 원정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케도니아는 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 그림에서 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요 정도의 범위까지 이렇게 엄청난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들이 항상 조금 등장을 하는데 이 지도에서는 여기 마케도니아가 꼭 들어있다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알렉산드로스의 지도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점이 콩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점이 콩콩 여기도 되게 이렇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점들의 이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런 계획 도시들을 다 건설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이 도시에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다가 자기네 이 동네 요 그리스 사람들을 이전시킵니다. 그리스인을
이주시킨다. 그리스인들을 요로 이사를 다 보낸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헬레네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레네스를 이주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나서 그리스인과 여기에 살던 그 원래 이쪽 우리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페르시아인을 요 둘이 결혼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을 피지배 계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리스인과 이 페르시아인들을 융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정복지 사람들을 중요한 관직에 등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적어볼까요? 정복지 지역 사람을 관리로 국가의 일을 하는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잘 봐두십시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다라는 요구는 고수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건설을 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서아시아 지역 할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요쪽 동네에 우리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있었다. 그죠? 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하냐 했을 때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한다 라고 했던 거를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요 지도에서는 왕의 길이라는 그런 게 지도에 드러났다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에서는 이렇게 콩콩콩 알렉산드리아가 그림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지금 보면 이 알렉산드로스는 지금 여기 이집트 요 땅 여기는 아프리카다.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아프리카. 그 다음 여기는 유럽이다. 그죠? 그리스 있는 데는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 서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지요. 자,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는, 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원정을 통해서 자, 대제국을 건설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이 망하고 이제 분열되고 그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도 하나의 도시국가였는데 이 로마가 나중에 또 이 지중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는 이야기가 11차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밑에 내용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마케도니아의 왕이 있었다. 그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로스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대제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기 있던 작은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방 원정을 나가면서 이 대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제국 건설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아프리카라 해봤자 뭐 이집트의 일부지만 아프리카도 포함되고 아시아 지역, 특히 저 페르시아 지역이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이것도 한번 살짝 적어두고 갈까요? 아케메네스
그리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지역의 문화를 핍박하고 압박했느냐? 그렇지 않다. 자, 동방에 그 페르시아 각각의 문화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문화를 없애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 더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더했어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자, 여러분들 헬레니즘은 100% 시험에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헬레니즘이 뭐야?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필기할 때 그리스인을 헬레네스다. 자기들은 그리스인을 스스로 부를 때 헬레네스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이 유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 어떻게 분열되는가, 어떻게 쇠퇴되는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엄청난 제왕, 자,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 죽은 후에, 자, 이 큰 땅은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는가 했을 때 원래의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 아프리카 땅의 이집트와 자, 그 다음 시리아로 크게 분열됩니다. 그래서 분열돼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 땅의 대다수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로마에 흡수되게 됩니다. 로마에. 자, 로마는 어디 있었다고요? 자, 로마는 여기가 마케도니아면 지금 여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도시국가다, 그죠? 자, 이 도시국가 로마의 이야기는 여기 있는 그리스랑은 또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그리스의 정치 체계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근데 다음 시간부터 또 로마의 정치 이런 거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동네 이야기랑 이 동네 이야기가 짬뽕이 돼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뭘 배웠는지가 이 세계사 수업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로마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였어요. 자, 이때 작은 도시국가일 때는 왕이 중심인 왕이 정치하는 왕정이었는데 기원전 6세기 말에 이 로마는 자, 공동으로 정치하는 이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과 그 다음 평민들이 함께 정치하는 그런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제국 기억하시고 헬레니즘 문화 반드시 기억하면서 밑에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하는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 문화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적어보자면 자,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정말 이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 다음 소피스트 철학가 그 다음 소크라테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했을 때 소피스트는 진리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상대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학문의 문학의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했었어요.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야. 그 다음에 뭐 역사 헤로도토스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 수학 피타고라스 들어봤다, 그죠?
자, 그 다음 의학이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을 보면 아테나 여신상,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예술품들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 본 적 있나요? 자, 이 포털 사이트에 파르테논 신전 검색해보면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면 균형미, 조화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자, 그리스 문화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그리스 지역들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였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방금 배운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합쳐진 그런 문화, 그거를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은 개인을 중시합니다. 한 사람 그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 개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개인주의도 여기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세계 시민주의도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권이라고 했지만 그게 현대사의 인권 이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개인주의도 잘 봐둬야겠지만 저 세계 시민주의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중요하니까 밑에 이렇게 참고 표시되어 있어서 요 맨 밑에 적힌 표밖에 맨 밑에 여기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계인이 하나의 시민이 된다. 자, 그래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민족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시민주의가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에서 스토아 학파랑 그 다음 에피크로스 학파 이렇게 두 학파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스토아 학파는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하고 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 이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학파였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것과 반대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추구했던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개인의 행복,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랑 연결해서 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요새 수학 학원에 유클리드 수학 학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이건 기하학을 이야기했던 학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요즘에 중학교 과학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둘레재기, 지구 그런 거 여기서 했던 거 에라토스테네스 지금 배우나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했던 사람. 자, 그 다음 아르키메데스 자기 목욕물 들어가가지고 물이 밖으로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했던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부력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이런 학문들,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술을 이야기할 때 헬레니즘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술은 라오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라오콘상은 교과서에 항상 나오게 됩니다. 자, 라오콘상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라오콘상은 막 이렇게 막 절규하는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막 사람의 그 몸을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정도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들을 사실적이고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콘상 옆에 뭐라고 또 쓰냐면 라오콘상 옆에 사실적이고 아주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사실 내용은 별로 없지만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했다, 그리스 정복했다, 그 다음 이렇게 동방원정을 하면서 대제국을 형성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 장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관리 등용하면서 동방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 일에 의해서 이런 문화의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 문화다. 그래서 동서융합이라는 단어, 헬레니즘 문화라는 단어,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분열되고 나중에 로마로 흡수되면서 그 다음 11차 시 내용이 로마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